빠빠라빠빠빠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취업 시즌이고 빨리빨리 다음 취업 시즌을 생각하면서 취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대 동향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게 어때요? 갑자기 만담을 시작했네요. 그래요. 이번에도 두 분 모셨죠. 전문가 두 분.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제 프로님. 대학에서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갑자기 급 밝아지셨어요. 자, 나날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같은 우리 김 코치님. 악마 편집의 희생자. 아, 그렇죠. 다음번에는 편집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랑 김 코치님이랑 두 분이서만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의 희생양이라고. 인디 비디오도 이제 희생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따뜻하게 그 청년들을 대하고 싶은데 이 편집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지 못하고. 직업이 뭐야? 일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따뜻하려고 그래 맨날. 기업에서 가끔씩 찾아주세요. 이제 무슨 일로 찾아주시나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 평가할 때나 재직사원들 평가할 때 외부에서 공정하게 자문같이 머리수 채워달라 뭐 그런 개념? 갑자기 겸손해지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겸손한 거에 대해서. 그 머릿수를 아무나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간다고 해도 안 불러줘요. 그리고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집에서 열심히 그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고요. 저희 중학교 1학년짜리 지금 시험 기간인데 거의 주말은 도서관에서 보내고 같이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무슨 공부하세요? 제가 지난 주말 내내 중학교 1학년 사회과학 어렵죠. 그 전과 문제집 다 봤는데 네.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니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 진짜. 진짜 툰투라 기후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툰투라지 형의 어떤 기후 이런 거 나오는데 툰두라지 형의 맞나? 캄차카반도 이런 거. 그런 거 설명하려니까 어렵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렇죠. 그래요. 두 분은 주로 본업을 하실 때 외에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책 보는 거를 좋아해요. 무슨 책 보세요? 책을 많이 사고요. 우선 책을 사는 걸 좋아해서요. 쇼핑을 책으로 하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되게 합리적이네요. 구두 말고 책 사는 게 더 좋아요. 어떡하죠? 별로 무너질 것 안 좋은 것 같아요. 같은데. 책 꼬지가 무너질 것 같이 책을 사고 있고요. 요즘에는 게다가 이북이 많잖아요.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갖고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읽어야 될지 매우 걱정이 되네요. 지금 안 읽어놓은 책이 몇 권 있는데요? 뭐 한 400권 이상 되지 않을까요? 안 읽은 책이? 읽다만 책들이. 네. 그러면 주로 책 종류는 뭡니까? 우선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도 많이 읽고요. 제가 또 사회과학 책들도 좋아해서 최근에 이제 모멸감이라는 책을 또 샀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별로 본인 업종에는 투자를 안 하시고 그냥 쇼핑하는데 모멸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모멸감을 느껴봤던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멸감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어쨌거나. 그거 출판사하고 제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그 책 선전을 해주시더니. 그러게요. 그래요. 나는 두 분이 주말에는 사회과학 책이나 이렇게 모멸감 책 말고 최신 취업 동향 이런 거 해주시는 줄 알았어. 읽고. 그런 거는요. 그냥 월화수목 금에 느끼고 받는 거지. 꼭 주말에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건 업무군요. 주로. 그렇죠. 그냥. 그래요. 자. 오늘은 취업 준비생이라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최신 동향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즘 저번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상경계를 뽑지 않는다. 네네. 뭡니까? 최근에 삼성에서 총장 추천제를 했죠. 실시했다가 다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대자동차에서 우리는 올해 상경 인문계열을 수시로 그냥 상시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공채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중앙 일간지에서 했던 말이 4대 그룹사,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4대 그룹사에서는 실제 상경 계열의 인력이 20% 미만으로만 필요하다. 그래서 공채 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매번 공채로 뽑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신문 기사에 났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경 계열이 특히 수시 채용이나 비공개 채용이 되게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공채가 사라진다는 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로 채용하면 땡큐 아닌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공채는 명수가 딱 나오잖아요. 올해 몇 명 채용. 네. 근데 수시 채용은 몇 명 채용인지 알 수 없고요. 네.
저는 만약에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한다면 특히 상경계열, 기획, 뭐 아니면 전략팀 같은 경우는 신입이 아닌 경력직들을 채용하는 게 그들한테 이익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부에서 네, 아니면 이공계 친구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관리직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상경계에서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는 대놓고 상경계랑 인문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는 신입 공채라는 걸 했었다. 기존까지. 네. 근데 갑자기 상경계를 뽑지 않고 우리는 이공계 쪽만 일단 뽑고 상시 채용을 하겠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사이드에서 보면 신입사원을 공채하는 게 아니라 경력직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겠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일 놀랐던 건 이제까지 기업들이 분야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성 뭐 10만 명 스타트 봐 이렇게 하지만 상경계열은 경쟁률이 몇 대 몇이고 이공계는 몇 대 몇이다라고 공개를 안 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아예 이제 신문 지면에 이공계 경쟁률은 40대 1이고 상경계 경쟁률은 200대 1이다. 우리도 죽을 맛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잠깐만 경쟁률을 한 번 더? 상경계에는 200대 1, 이공계에는 40에서 50대 1 정도 된다라고. 그럼 역으로 풀면 상경계에 다니신 분들은 200개 이상 원서를 내야 되네요. 0.5% 안에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을 합격하려면. 이게 얼마나 빡세요. 근데 이전에는 학생들이 몇 대 몇인지 모르고 지원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나오고 나하고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한 거죠. 기업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항상 학생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도로 도대체 얼마만큼의 스펙을 더 쌓으라는 얘기냐라고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명을 뽑는데 200명이 오면 그들도 걸르기가 참 힘들겠네요. 힘든 상황인 거죠. 그것도 돈이고.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판을 했던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힘들어서 다른 기업들이 붙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이렇게 할래.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업들이 조용히 있었다가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슬쩍슬쩍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좀 더 당당하게 얘기하는 기업들이 생겼죠. 그러면 사실은 이 말을 다시 학생 입장에서 바꿔보자면 네. 상경계열에 있는데 괜찮은 조건을 제시해. 그럼 가야 되는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제 컨설팅하다 듣는 이야기 중에 상경계열 여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아는 남자인 친구들은 공대 다니는데 저보다 학점도 낮고요. 토익도 낮고요. 소위 말하는 대외 활동도 많이 안 했는데 걔는 대기업에 다 갔어요. 저도 갈 수 있지 않나요? 경쟁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 자체에서는 상경계보다 이공계 친구들을 훨씬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보면 직시하게 된 거죠. 취준생들도. 오케이. 난 그러면 이 트렌드 안에서 뚫고 지나갈 거야. 난 상경계 인문계지만 이런 트렌드를 역이용할 수 있어. 역이용을 할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계시던 그 시절에 취업 준비를 하던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스펙을 참 착실히 쌓았죠. 네. 그죠? 네네. 3종 세트부터 이제 9종, 10종 저희 세대잖아요, 세트까지 진수 씨. 나왔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이 생겼고 네, 좋죠. 거기에 창조경제. 맞춰서 기업이 경영을 변화하겠다고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인재 채용의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창조적 인재 양성인가요? 네, 창조, 융합 뭐 이런 키워드들이 뜨면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다 보니까 물론 전체 인원을 그렇게 선발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특정 팀에서는 원래 주어졌던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해내는 직군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직군에서는 굉장히 트렌디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게 기존의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만은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면서 근데 학생들이 이번에 쌓았던 이제 게 무너진 거죠. 사실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탈스펙이라는 문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한 분의 얘기만 듣지 말고 정통의 강자. 실제로 탈스펙 문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나온 지 한 1년, 2년 됐나요? 그거 아직 모르죠. 아직은. 네,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채를 왜 포기를 하고 네. 탈스펙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끄집어내서 기업들이 많은 어떤 채용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돼요, 사실.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죠. 상반기 2014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없고 기업들도 지금 채용을 많이 못 하고 있고 안 네.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대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얼마 전에 기사화가 됐었어요. 네네. 입시할 때 토익 성적이 몇 점이다. 네. 이렇게 기재를 하면 지원서 자체를 0점 처리하겠다. 이게 고등학교죠. 그 네, 대입 대입이죠. 자소서. 대입 자소서. 맞습니다. 네. 학생 기록부. 그러니까 대입은 그런 자율권이 이제 왜 오픈이 되냐면은 공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지침을 주는 거고요. 기업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열심히
낭비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토익 900점 맞아왔는데 야, 너 토익 900점 했으니까 0점 처리할 거야.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생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스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역량에 좀 더 집중해달라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 단어 자체가 스펙이 있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스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불필요한 스펙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필요 없는 스펙은 굉장히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좀 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데 그게 왜 차별화가 될까라고 그렇게 이거라도 있으면 이거라도 있어야라고 생각하고 옛날로 말하면 그거네요. 운전면허증 이력서에 쓰는 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그건. 써요. 아, 그 중요하죠. 운전은 면허잖아요. 면허. 면허인데 자격증. 그쵸. 근데 제가 뭐 특정 자격증 언급해도 되나요? 안 돼요. 그쵸. 죄송해요. 그러면 두 글자만 언급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가죠, 이렇게. 두 글자인데요, 자격증 이름. 그러면 그걸 10글자로 풀어줘서 얘기해주세요.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들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노하우가 겁나 많이 나와 있는 자격증은 안 따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학생들 입장에서 딱 바른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노하우가 나와 있다는 건 그거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노하우를 공부하는 거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모스 자격증 있어요. 이거 4개 따야 하나 줘요. 그걸 달달달달 외우면요. 7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인정합니다. 그런 자격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모스 네.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나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가 맞는 와우. 거지. 모스 자격증을 따는 거는 자격증을 딴 거지 그 역량을 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요즘 탈스펙이라는 문화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마라. 근데 그 중 하나가 자격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딴 자격증, 누구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펙이 과열되면서 민간 자격증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저도 그거 학생 때 따려고 했는데 못 따면 조만간 이게 국가 자격증 되고 조만간 그게 공무원이 된댔어요. 그런 거 절대 따지 마세요. 왜요? 그 민간 기관에서 낚시질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 짚어보죠. 자격증. 남들이 다 따라하는 자격증은 빼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불필요하게 책을 400권 이상씩 산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그건 제 유희고요. 아, 예. 주말에 취미니까 좀 봐주세요. 네네네. 취미로 자격증 따시는 분 제가 뭐라고 못 말리겠네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럴 예, 수도 예.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얘기해봐요. 서포터즈 그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서포터즈의 정의가 뭡니까? 내 인생을 허물어 자, 제 존재 가치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자, 대충 서포터즈를 25개 했습니까? 네, 그렇죠. 진짜 미안해요. 나도 당신을 깎아 이 방송을 살려야 되는 내 자신이 미안해요. 서포터즈에 희생한 개월 수가 몇 개월입니까? 24개월 정도. 개당 한 개에 1개월씩. 그럼요. 그래요. 서포터즈는 뭐가 문제입니까? 서포터즈는 여기서 서포터즈랑 기자단, 마케터즈, 기타 등등까지 다 너무 포함이죠. 많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데 네. 저는 서포터즈 활동하면 그게 이제 학생들은 좋은 기업의 브랜드가 붙기 때문에 어디 만약에 그 서포터즈의 기업 브랜드가 안 붙으면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김코치님, 서포터즈가 진짜 무용지물입니까? 김코치님 앞에서 면접을 보는 친구들의 이력서에 서포터즈나 이런 기자단, 홍보단, 뭐 PR, 마케터즈 이런 거 한 친구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검증도 해보고 네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1차 어떤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 내용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 단계에서는 네. 개개인의 활동들에 대해서 검증을 한 번씩 하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았겠죠. 이게 미쳐가는 거지. 이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학과 성적은 4점대로 맞아야 되고. 근데 서포터즈는 진짜 모든 활동들의 초기 단계 처음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이력서를 쓸 때 서포터즈밖에 쓸 수 없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맞아요. 정확히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인가 사회생활 참여하기 어려울 때 진입 단계로 좋아요. 1단계. 근데 대학생 1, 2학년들한테. 1단계만 11111이 10개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관문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알아가는 방편으로는 되게 좋은 비기너 레벨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레벨로는. 오케이. 근데 그 시작 레벨을 하나 했다고 해서 무슨 딱지 모으듯이 모으시는 친구가 예, 있어요. 박진수 씨라고. 27개인가 25개인가 3개인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서포터즈 목걸이들만 따로 걸어놓은 옷걸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레벨업을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화장품 회사의 서포터즈 이런 거를 한 번 하고요. 이 친구가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화장품의 리뷰를 블로그로 계속 그거 썼어요. 시켜요. 그러면 화장품 샘플 같은 거 줘요.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누가 시켜서 한 건데 이 친구는 본인이 그걸 끝나고 나서 자기가 쓴 화장품들 자기가 블로그에 올리기 개인적으로? 시작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블로그 포스팅이 5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500개 이상의 화장품의 여러 브랜드를 본인이 리뷰를 했다는 건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디벨롭을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A 화장품 서포터즈, B 화장품 서포터즈, C 화장품 서포터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 본인이 블로그를 하니까 역으로 화장품 회사에서 우리 것도 좀 리뷰를 써줘라고 이제 화장품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천연 비누 만들기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만드셨는데 미국의 잡지를 보다가 미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것 중에 천연 마스카라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스카라가 사실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눈에 좋진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천연 마스카라를 만드는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를 우리나라 벗어나서 둘러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아니면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있다면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연수를 갔을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프랑스에 이제 저 프로그램 개발차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빨리 연락이 온답니다. 자신만의 향수를 만드는 업체도 가봤고요. 그래서 야, 너 나랑 일할래? 그랬더니 한국에 벌써 지점이 있어. 언제 왔어? 6개월 전에. 야, 누가 나보다 빨랐어?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또 한국 분들은 그런 거에 빠르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성도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럼요. 자, 그러면 서포트즈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대학생 초기 단계에 굉장히 좋다. 뭐 사회에 진입하는데 대인관계나 관계 유지 형성, 사회에 대한 초익기 이런 걸로 되게 좋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걸 서포트즈를 여러 개 해서 전체가 인생 대학생활 전체가 이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디벨롭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게 자기 역량 개발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한 번 도움 받았으면 본인이 혼자 하셔야죠. 이제. 오케이, 세 번째 공모전 어떻습니까? 공모전 요즘도 공모전 많이 하나요? 일단 공모전이 필요한 학과가 있어요. 어떤 학과죠? 그러니까 뭐 마케팅 예를 들어서 경영? 그렇죠. 마케팅 경영 뭐 마케팅 쪽에 죽어라 관심 해야죠. 많으면 해야죠. 네.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뭐 이공계열 학생들도 관련 기술 관련 공모전도 많이 있고 통신에서도 많이 하고요. 아, 그래요? 공모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모전을 뭐 스펙의 한 범주에서 보면은 네. 필요한 거지만 네. 반드시 필요한 직무군이 있고 아. 필요한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관계가 있는 학생들은 한 번쯤은 같이 해보는 것도 본인의 직무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집 나가신 종찬 씨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종찬 씨 어디십니까? 방송 중이에요. 어디세요? 저 2초 이상 방송 안 하시면 방송 사고됩니다.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뿅! 네, 종찬 씨가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공모전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공모전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식이 주도적인 거죠? 공모전을 기업에서 제안하는 공모전만 하지 말고요. 공모전이 없더라도 기업에 그냥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직접. 멋있네요. 그러니까 탈스펙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스펙의 범주에 있는 것들을 다 배제하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교 생활을 내가 얼마만큼 성실히 했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학점, 뭐 스펙이라서 학점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전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펙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버리면 안 되고 본인들이 대학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하나씩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거죠. 우려되는 것들은 주변에서 공모전 한다 그래서 나도 공모전 해야지, 주변에서 봉사활동 한다 그래서 나도 봉사활동 해야지, 컴퓨터 잘 쓴다 그래서 나도 따야지 이러면 안 되고 본인이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내가 이건 한번 해보고 이 다음 플랜이 뭐다 라고 이렇게 다 그림이 그려졌을 때 시작을 한 방향으로 잡아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내가 경영이니까 마케팅 공모전 하나쯤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이 있는 기업이 여기니까 이 기업에서 하는 공모전에 한번 제출을 해봐야겠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정리를 하자면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게 얼추 일치해요. 정확하게 따지면 처음에 쓸데없는 스펙 찾지 마라. 두 번째, 스펙이란 단어들을 다 버리지 마라. 자기 방향성에 맞는 스펙을 찾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디벨롭을 시키고 그 디벨롭 안에서 자신의 진정성과 끈기, 성실성을 보여줘라. 그러면 자 궁금한 거 이제 융합형 인재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창조적 인재, 융합형 인재.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그 실업률 해결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 하나의 키워드로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고 문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인데 최고의 가치군요, 사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고용 지수예요. 경제 지수, 고용 지수, 뭐 그런 것들. 그게 얼마만큼 올라가는데 한간에서 이제 들리는 말로는 뭐 2018년까지 플랜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많이 힘들고요. 봤을 때는 뭐 융합형 인재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전공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전공을 필수적으로 뭐 가져가야 된다. 다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가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전공의 범위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냐, 그리고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해봤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이렇게 뭔가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프로님? 작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세스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보통 삼성전자, 뭐 LG전자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이 참여를 합니다. 거의 그룹사 회장님이 다 가족을 다 이끌고 갈 정도로. 근데 제일 중요한 박람회에 자동차 회사가 들어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융합이 됐고요. 아이폰도 세스 박람회가 뭔데 자동차 회사가 들었죠? 이제 자동차가 전자기기가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지금 아이폰이 굉장히 여러 자동차 회사와 컨택을 해서 새롭게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특히 산업의 흐름 자체가 전혀 다른 두 분야들이 융합을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된 게 많기 때문에 네네. 또 지금 이 창조경제의 융합형 인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조라는 말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여러 개가 산업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경계가 찾으려면 무너지는군요. 네,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자동차에 보니까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자동차에 핸드폰 들어가듯 네, 그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이슈가 커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업군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창조적 인재, 융합형 인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얼마 전에 갔던 사물인터넷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소위 말하는 망사업자, SK, LG 이런 사업자에 계신 차장님, 뭐 부장님들이 나오셔서 하셨던 말이 모든 사물을 가진 업체들은 우리와 함께 일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마인드가 되셨죠.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시면 사물에 인터넷을 다 붙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산업군의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취업 동향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는 경영학과인데 인터넷 서버 관리 이런 거 되게 잘해. 또는 나 회계학과인데 디자인 잘해. 이런 친구들도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융합형 교육. 네, 그래서 뭐 특정 학교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얘기해 보세요. MIT나 스탠포드 아니면 MIT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빨리 먹기 대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안에 보면 여러 다른 학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제 도입되겠네요. 뭔가 같이 하는. 네. 뭐 이공계도 인문계, 사학경계 있고 지식을 갖게 되고. 자, 궁금한 거. 최 프로님은 무슨 과였습니까? 신문방송학과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신문방송학과에서 배웠던 거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데 이런 취업의 트렌드나 정보를 얻을 때 신문방송학과는 어떻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실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는가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캐치하는 데는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 코치님, 네. 무슨 학과 하셨어요? 경영이요. 어떻게든 지금 하시는 일과 융합형 인재처럼 얘기해 주세요. 경영이랑 학문이 어디에 갖다 붙여도 다 돼요. 그렇군요. 네. 진수 씨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뭐 임상명리학과랑 방사사를 했는데 제 친구가 임상명리사 면허까지 하고 임상명리사를 하다가 이번에 공인중개사 면허를 자격인가요? 공인중개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외국에서는 그 부동산을 할 때 그 아돈 요즘에 방사선 측정을 다 해서 건강에 좋은 집을 소개시켜주는 공인중개사가 딱.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너는 임상명리사 면허도 가지고 있고 임상명리에서 한 2, 3년 일을 했으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돈이나 이런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라돈이 뭐예요? 그 방사선인데 TV에서 나오는 방사선. 네가 그럼 공인중개사가 될 거면은 수맥 권리랑 좀 다른가요? 그 방사선인데 네. 임상명리사랑 공인중개사를 결합해서 내가 소개시켜주는 집은 건강에 좋은 집이다라고만 나선다면은 이 시장에서 아무도 없는 분야이라. 그분이 지금 일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요? 부산 해운대. 왜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방사능을 피해가지고 집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융합인 거예요. 그러네. 거기 가시면은 임상병리사 여러분, 방사선학과 여러분, 부산으로 갑시다. 그래요. 근데 요거는 하나의 앞으로의 문화도 될 수 있겠네요. 학교에서는 전공을 배우고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할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공부를 해 나간다면 그것들이 해야 될 것과 좋아하는 일들이 어우러지면서 4학년쯤 됐을 땐 완성되는, 요런다면 어떻게든 어필도 할 수 있겠네요, 기업에. 그리고 저는 이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게 좋은 게 사물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자꾸 화장품 회사 얘기 나오는데 화장품 회사 공모전 했던 친구 중에 2등 했던 팀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팀이 경영학과랑 건축학과랑 화학공학과 친구가 함께 했더라고요. 네. 남성 화장품 론칭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그 안에 화장품 성분을 이런 거를 넣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 세 명이 아이디어를 냈더니 뭐 경영학과 팀으로만 했던 친구들과 굉장히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남성 화장품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긴 거죠.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멋모르고 학과를 선택해서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을 때 좀 더 타학과 친구들한테도 귀를 열고 그들이 뭘 공부하는지도 보고 나와 맞을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디벨롭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세상에 있을 때는 가치를 잘 모르지만 나의 능력이 다른 분야에 갔을 때 굉장히 귀한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만 자꾸 비교를 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갔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덩치가 되게 큰데 제 회사에선 쓸모가 없는데 저기 이렇게 경비 이런 거나 이 어깨 형님들 앞에 가면 좀 쓸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사항이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형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신문방송학과인데 맞춤법 틀릴 때 많고요. 기사를 쓸 정도의 그렇게 글을 쓰진 못해요. 근데 요 능력이 제가 있는 이 교육 분야에서는 또 되게 차별화된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 트렌드를 한번 읽어봅시다. 요 융합형 인재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까요? 솔직히 yes, no. 지금도 되고 있죠. 네, 아, 되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요. 기업이 채용 기준 자체가 변한다는 자체가 네.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벗어나서 더 다양한 경험치들이 있는 친구들을 보고 있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김 코치님 몇 프로나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오늘 현재요? 네. 글쎄요, 한 17.25%. 자, 그럼 내년 오늘 대략 그냥 찍는 겁니다. 정부 방침대로 가자면 한 22.32? 그래서 3년 뒤에 3년 뒤에면은 이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니까 거의 40%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죠. 40%는 넘어가 있겠죠. 아, 그래요. 근데 포스코에서 이미 채용 공고를 낼 때 5대사항에 전공을 문이과 교차 전공을 한 친구들한테 서류 전형에 아예 5대를 주었습니다. 문이과 교차 전공이란 건 고등학교가 문과인데 아니요. 대학 전공에 경영학과 전공하셨잖아요. 근데 뭐 복수 전공을 방사선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와, 진짜 대학생 힘들겠다. 네, 맞아요. 미안해요. 조금 빨리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공계 친구들은 상경계 전공을 쉽게 잘할 수 있는데요. 상경계이신데 만약에 물리학과 전공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학교의 학사 방침 중에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이공계에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공계에서 상경계 걸 들을 수 있지만 상경계에서 이공계 걸 못 듣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복수 전공도 없이 4년 내내 경영학과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대두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융합형 인재가 좋다고 해서 복수 전공을 해야지라고 해서 가장 인기가 있거나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턱대고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잡으실 때. 지금 인기 또는 5년 뒤 인기 뭐 이런 거를 같이 평가해 두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이제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이면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투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남들도 다 힘들고 나도 힘들고 대학생들 모두가 힘들고 취업이 힘들다면 일단 전공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깊이 있게 할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흥미 있게 즐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 4학년이 되어가면 그 교차점들을 하나씩 만들고 그때 선택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 할까? 전공 살릴까? 그러니까 어영부영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학년, 2학년을 그냥 학교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게 잘 맞는지, 맞지 않다면 전과를 할 것인지, 뭐 학교를 다시 들어갈 것인지, 뭐 최선을 다해서 다른 것들의 경험을 하면서 이거를 끌어붙일 것인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최선이라는 건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깨져라 또 이 말이신 거죠? 네. 미친 듯이 막 책만 보지 말고. 네, 400권 사지 마시고요. 책이라도 많이 보면 다행이죠. 진수 씨 우리 대학생 때 책 몇 권 봤죠? 만화책 포함. 만화책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책. 저는 한 100권 이하일 것 같아요. 한 50권에서 100권. 전 제 삶에 만족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에 시간을 많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